나합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2021년 3회 CBT 보건문제 시작해 볼게요. 마그네슘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석회비료는, 자, 우리가 석회비료 다양하게 있죠. 그 중에서 이렇게 마그네슘, 칼슘 들어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고토, 이 단어가 마그네슘을 뜻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석회, 이렇게 보면 석회와 이 고토 두 가지가 합쳐진 석회 고토가 마그네슘과 칼슘 두 가지들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비료입니다. 32번 산성 토양, 그러니까 pH가 낮은 그리고 산도가 높은 이럴 때 잘 자라는 과수는 우리가 과수를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반비복 그리고 약산성에서 잘 자라는 배사감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32번의 답은 4번이죠. 밤나무. 자, 토양 단면에서 식물 조직이 분명한 유기물층은 우리가 토양 단면을 유용진모함에서 O, A, B, C, R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면 한 기사 수준에서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L층은 부식되지 않은 나벽층, F층은 식물 조직이 분명한, H층은 불분명한. 그래서 답은 F층. 답은 33번의 2번입니다. 자, 물에 의해서 기계적 풍화작용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물에 의해서 기계적 풍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침식, 운반, 퇴적 이렇게 물에 의해서 일어나고, 답은 합성은 물에 의해서 있는 기계적 풍화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적인 내용이죠. 자, 5번 물에 의해 침식을 가장 받기 쉬운 토성은, 자, 우리 알갱이 구조에 따라 구분하는데 식토 있죠. 점토 함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물이 흡수해서 들어가면 그 빈 공간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배수성, 투수성 좋지 않잖아요. 왜냐? 이 알갱이 구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 의해서 물에 의해서 갑자기 많이 오면 침식받기가 쉽습니다. 36번, 이거 쉽게 푸실 수 있는 내용이죠. 공생하고요, 질소 고정균이에요. 고정균을 보면은, 단독 고정하는 게 있고, 공생하는 게 있구나 했을 때, 공생균은 리조비움. 따라해보세요. 리조비움. 자, 37번. 딸기 시설 재배 최근에 되게 많이 하시죠. 이럴 때 유기농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천적으로 해충 방지하고 싶다. 이럴 때 칠레 일이응애를 우리가 방사를 해요. 방사라는 게 이제 이 유용한 익충이죠. 익충, 천적, 익충 이런 것들을 온실에다가 뿌려놓는 거예요. 살포하는 거. 왜 살포할까요? 우리 칠레 일이응애가요. 뭘 먹고 자라나고 응애를 먹고 이렇게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충과 천적이 짝꿍처럼 우리 필답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 주세요. 자, 38번. 토양에서 일시적 전화, 잠시적 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일시적 전화는요, 잠시적 전화라고도 하고 pH 의존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은 38번의 4번. 수상기, OH 증가로 생긴 전화예요. 양이온 플러스 침입력이 가장 큰 것은 침입력, 침출력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수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소가 너무 많은 토양은 다른 것들이 더 침입력이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수소 이온이 많은지 적은지를 항상 확인해 주셔야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식용 감자와 고구마가 있어요. 이것을 저장온도 오래오래 보관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큐어링, 예비 저장하는 게 있고 본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답은 40번에 2번. 본 저장은 1에서 4도, 그리고 고구마는 12에서 15도. 그래서 감자는요 저온 작물이고 고구마는 고온성 작물입니다. 더불어서 큐어링, 온도, 습도, 날짜까지 연계해서 알아두세요. 자, 6종입니다. 6종. 우리 종자기능사 유기농 하시면서 같이 취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 종자기능사가 종자관리사가 될 수 있어서요. 자, 그럴 때 이렇게 교배 방법, 6종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단교배는 쉽죠. 모본 A, 그리고 부본, 이제 남자꽃,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엮어주는 거, A, B, 단교배. 복교배는 이렇게 A, B,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복교배가 이렇게 표시한 게 틀린 거예요. A, B 교배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와 CD 교배한 거 나온 거를 교배해 주는 거, 복교배입니다. 여교배는 이렇게 교배한 거에다가 A를 다시 곱하는 거. 반복침이라고 하죠. 3원 교배는 3개가 있는 거죠. 42번. 포식성 곤충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해충을요, 포식성 곤충, 기생,
쪽쪽 빨아먹는 곤충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필답에서 참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42번, 1번 굴파리, 촌벌, 그리고 풀 잠자리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하고 그래야지 장기 기억 넘어갈 수 있어요. 사마귀, 무당벌레, 포식성 응애류, 잠자리, 풀잠자리, 애꽃노린재, 온실가루이, 촌벌, 굴파리, 촌벌, 칠레이리, 응애, 꽃등애, 팔라시스, 이리, 응애. 자, 곤충에 두 가지가 있죠. 해로운 곤충은 뭐라고 하죠? 해충. 그리고 아까 보셨던 칠레의리, 응애 같은 유용한 거를 우리가 천적이라고도 하지만 입충이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가지 합쳐서 이제 곤충인 거죠. 43번 토양과 비교적 오랫동안 잔류되는 농약. 우리가 농약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유기농업에서는 절대 농약 쓰면 안 되겠죠. 유기염속의 살충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유기염속의 살충제는 염소와 탄화수소로 환경오염물질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살충제예요. DDT 이게 가장 유명하죠. 44번 육성한 품종을 세대별로 유지, 증식, 보급하면서 4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종자기능사와 겹치는 문제인데요.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론책에 보면 그림이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잖아요. 원원종은 뭐다? 원종의 생산을 위해서 증식하는 종자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본식물 있죠? 그 다음에 원원종, 그 다음에 원종,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작물을 기르게 될 때 얻게 되는 거는 보급종이죠. 자, 이렇게 숫자 계산 나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히나 이제 별 수량은 다 곱하면 되니까요. 1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1m 이렇게 했을 때 이 면적이 1제곱미터죠. 여기에 300개 이삭이 있대요. 1이삭당 평균 벽꽃이 100개가 있고 등승률은 80%니까 0.82 곱하면 돼요. 그리고 1000개, 천립중이라고 합니다. 벼 1000알을 일일이 다 하나씩 센 거예요. 거기에 무게가 20g, 그 다음에 나누기 1000 해줍니다. 왜냐면 1000알이니까. 그래서 480g입니다. 자, 과수의 내한성. 자, 사실 여기다 한자까지 더 넣어주면 좋은데 이 내한성, 추위에 견딜서 생존할 수 있는 성질을 내한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한자가 무슨 한자에 따라 좀 다른데 여기서는 써있진 않지만 내한성, 추위에 견디면서 생존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보고 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수의 결실이 과다할 때는 양분 경합 및 결핍으로 내한성이 저하되기 쉬워요. 그래서 적절한 결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과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 거죠. 자, 배추과 같은 말로 무슨 과죠? 십자화과죠. 배추꽃을 자면 보면요. 무슨 모양이면 십자화 모양이에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화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배추과, 십자화과 같은 과입니다. 이럴 때 신품종 종자를 채종하려고 해요. 우리가 배추는요. 초록색 상태로 먹잖아요. 근데 종자를 채취하려면은 우리가 언제 종자를 채취하냐면 이 채소가 이 배추가 갈색이 됐을 때 사실 배추를 키울 때 갈색이 되면은 그거는 이용 가치가 없죠. 하지만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 갈숫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숙기를 같이 읽어보도록해요. 채소의 성숙기는 백녹갈고, 백숙기, 녹숙기, 갈숙기, 고숙기, 백녹갈고 총 4단계로 이루어지고요. 화곡류, 벼 같은 거는 또 5단계예요. 유호황황고 따라해볼까요? 유호황황고, 요숙기,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 약간 래퍼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이것도 재미있게 공부하세요. 48번 과실의 비대에 영향을 끼친 요인 중 온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우리가 과실을 생산한다. 과수를 생산할 때 이것이 과실이 크게 될 때 과실 비대라고 하죠. 그럴 때 온도가 영향을 미쳐요. 그 이유는 뭐냐? 사과의 경우 우리가 세포 분열이 왕성한 주간에 가온을 하게 되면 세포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온도와 그리고 작물 생육 비대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온은 개화 후 일정 기간 동안 과실 초기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이 아니라 미치죠. 그리고 성숙기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생숙 저온에 달할 때까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과실 생장 속도가 점점 빨라지나 생장 저온을 넘은 이후부터는 과실 생장 속도는 더 빨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게 아니죠. 생장 저온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럼 호흡이 너무 과다하고 전반적으로 속도가 더 나빠지죠. 야간에 가온을 하면 과실의 세포 비대가 오히려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아니라 야간에 가온을 하게 되면 전류가 많대요. 우리가 낮에 이동됐던 그런 광합성 물질들이 전류가 되면서 과실 세포 비대를 증가시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49번 쉽게 보실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종자기능사 필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문제가 비슷해요 하면서 종자 같이 보시는 게 진짜 많아요. 저희 트렌드가 됐어요. 유기농 종자. 핵가류, 그러면 핵, 과실을 먹을 때 가운데 핵이 있는 거 있죠. 복숭아, 자두, 살구, 앵두, 대추, 매실 가운데 핵이 엄청 큰 씨가 있죠. 그런 것들 고르시면 됩니다. 50번 논에 녹비작물을 재배했어요. 녹비작물 우리가 이거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푸른 상태에서 갈아가지고 트랙터와 로터베이터로 갈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포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왜 생기냐? 바로 메탄가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CH4. 이 메탄가스는요, 간단한 화학식을 갖는 탄화수소 기체예요. 녹는 점이 좀 낮아서 항상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번 기포가 발생하는 이유는 메탄가스 때문입니다. 자, 포도의 품종명은 최근 샤인머스켓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샤인머스켓이 나오진 않았고요. 51번에 델라웨어. 우리가 이제 보라색깔 포도 얘기했을 때 델라웨어 이런 거 얘기하고 이제 캠베럴릭 사실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각각의 품종명 이런 거 보고 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진짜 사과를 사더라도 배를 사더라도 복숭아 사더라도 이게 무슨 품종인지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원예 기능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농업을 폭넓게 공부하시려고 하시면 그런 단계들 차근차근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유기농업의 생산체계 목표가 아닌 것은 유기농업은요 작물 및 축사를 생산성 최대화가 아니에요. 적정량 수준입니다. 동물복지와 관련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것들이 가축 사용량을 제한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54번 퇴비의 유익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퇴비 좋죠. 부숙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된 퇴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퇴비 자원화 하려고 많이 노력하죠. 대신 탄질률이 30이 넘는 그런 퇴비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작물을 키울 때 NPK 했을 때 질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질소 기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항상 탄질률 맞춰주셔야 돼요. 20에서 30. 포도 재배하실 때 화진 현상, 이 포도 꽃이 쭉 떨어져요. 이럴 때 예방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요새 샤인머스켓 진짜 많이 재배하시니까 이 샤인머스켓을 가르쳐 주시는 농업 전문가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럴 때 항상 꽃돌이 현상 얘기하거든요. 개화기 이후 포도 송이가 정상적으로 상되지 않고 심한 이 탄립으로 포도의 성분 가치가 떨어져요. 이거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굉장히 이슈인데 우리가 기능사 수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4번에 질소질이 많이 시비하면 안 돼요. 풍소, 비, 미량원소죠. 이거 하시고 칼슘 시비하시고 개화 5에서 7일 전 생산성 적심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실제 농업 현장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5번 녹비작물이 갖추어야 조건으로 틀린 것은 녹비작물이 심근성인 것들이 있죠. 화분가도 있고 아니면 콩가도 있는데 이 심근성은 토양 깊숙하게 뿌리 작용할 수 있어서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55번에 이제 2번에 틀렸습니다. 자가 불합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열된 것은 자, 우리가 F1 종자, 무슨 종자죠? 잡종, 강세, 육종. 이래서 여러 가지 강점이 있는 그런 종자를 채종할 때, 종자를 얻을 때 인공교배할지, 음성불임성 할지, 자가불합성 할지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거는 십자화가가 있는 무,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순무 다 십자화가죠. 자가불합성이 훨씬 있는 것들이 채종하기는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서 답은 자가불합성, 십자화가 연기해 주시면 56번에 4번입니다. 자, 고구마, 감자를 수확했어요. 그때 수확물에 상처가 막 나요. 이럴 때 겉에 유상 조직인 코르크층 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바로 큐어링이에요. 여러분 다니다가 상처 나는 거 있죠? 그때 딱지 생기는 것처럼 이 고구마 감자에 딱지 생기듯이 아물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고구마는 30에서 35도, 상대 습도는 90에서 95%, 하면 6일 정도 두면 자연스럽게 상처가 안 옵니다. 58번 유기농업을 위한 토양관리와 관련이 없는 것은 휴경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죠. 휴경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하면 좋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59번 연풍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대한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조할 때는 건조 상태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한 때는 연풍이 더 건조 상태를 우리가 촉진시켜요.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죠. 작물 주위에 습기를 배제하고 증산작용을 조장하기 때문에 양분의 흡수를 증대시키고 잎을 동요시켜요. 잎이 흔들흔들, 잎이 살랑살랑 하기 때문에 잎의 일사를 전반적인 빛을 잘 받게 하면서 광합성을 증대하게 합니다. 또 잡초나 씨의 병균을 전파해요. 그래서 장점, 단점 두 가지 보고 가시면 돼요. 답은 3번. 60번. 작물에서 낫과 기껏 과수를 어렵게 재배했는데 이 낫과 과실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낙과가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픈 경우가 있는데 환상박피, 이게 과수의 숲이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박피를 왜 하냐? 왜 껍질을 벗기냐? 이랬을 때 광합성 양분, 특히 탄수화물이 박피 위쪽에 축적돼서 낙과가 적어지고 과실 크기가 증대하고 숲기를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낙과 방지를 하기엔 효자로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환상박피가 그나마 제일 안 하는 거예요. 답은 60번의 1번입니다.